여러분들이 실력 따지기는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유닛 1의 실력 따지기 숙제로 좀 문제를 풀어만 오세요. 실력 따지기를 풀고 채점만 해오세요. 네 문제입니다. 풀고 채점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유닛 2가 대명사 일치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숙제인데, 그러니까 대명사 일치라는 게 우리가 지금 유닛 1에서 배운 게 주어하고 동사를 맞춰 써야 된다라는 수일치를 배웠어요. 수, 얘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오늘 자꾸 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켜야 된단다. 근데 유닛 2는 내가 왜 자습을 드리냐면, 이거는 앞에 명사가 나오면 영어는 절대로 이 명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I talk to me라고 쓰지 않아요. 하물며 이것도 반복을 안 해요. 이거를 반복 안 하기 때문에 me를 쓰지 않고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우리는 myself를 씁니다. 제기대명사를 써요. 즉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대명사로 대체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나온 거고, 관계대명사도 명사와 대명사가 겹치니까 대명사를 접속사랑 합쳐서 한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가 사라져서 불안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면 이 대명사도 반드시 수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명사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에 따라서 대명사도 it, one, that을 써요. 이 셋 중에 뭘 쓸래도 시험에 나와요. 복수면은 they, once, those를 씁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복수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서 어려움을 겪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해보니까 주어라는 단어를 하나 찾기가 어렵죠. 요 사이에 수식어구라는, 쉽게 말하면 전치사 명사 또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주어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끊어있는, 이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의 가장 기본계예요. 단어를 외웠으면 단어가 붙어있는 그 단어를 나열하는, 붙이는 이 규칙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시험 문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사가 주어인지를 찾기 어려워서 수일치를 못하듯이, 얘도 내가 보고 있는 이 명사가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work. 이게 단수명사예요, 복수명사예요? 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a number of를 붙입니까? 많은 일, a great deal of를 붙입니까? 둘 중에 뭐가 맞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둘 중에 1번이 맞니 2번이 맞니 하면 못 써요. 왜? 뭐 때문에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 명사는 한국어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해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인. 외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기니까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라는 표현을 써요. 가산명사. 얘는 불가산명사. 자, 사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전을 봐야 되니까, 사전을 보면 이게 countable noun이라고 나와요. CN. count, 셀 수 있는 명사. 얘는 uncountable. UC라고 나와요. uncountable,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애들은
수를 따지겠습니까? 수 많이 나오네요. 양을 따지겠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수를 따져요, 양을 따져요? 양을 따져야 돼요. 자, 물 좀 많이 주세요. many water예요, much water예요? much water예요. 자, work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영어 단어 하나에 한글 뜻만 외우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이게 품사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계속 틀려요. 외우는 한글 단어는 많아지고 스펠링은 내가 쓸 줄 아는데 단어를 5개만 주고 나열해 보세요. 뭐 나열을 못해요. 그 5개 나열하는 순서에서 틀려요. 그리고 그 단어가 변화하는 규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본기에 자꾸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주어동사 수일치가 우리나라 대학 가는 시험 수능에서 어법이 딱 한 문제 나와요. 딱 한 문제 3점짜리. 그 어법 딱 한 문제의 선택지가 5개예요. 5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 총 망라해서 5개 시험 문제 나와요. 선택지가. 이 5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일치. 근데 어법을 맨날 틀려요. 학생들이 그만큼 기본기에 되게 약해요. 영어를 그냥 한글 뜻만 외워버리니까.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해석을 만들어내버리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work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many works예요. many works예요. much work예요.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I have a lot of work to do입니까? much work to do입니까? many works to do입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 가셨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선생님? 네가 한번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네가 편지를 쓰는데 또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기사를 읽는데 They is student 이렇게 썼다고 치자. 누가? 그 기사 글 읽고 싶으세요? 철자 틀리고 맞춤법 틀리면 읽고 싶으세요? 읽고 싶으세요? 그 초등학생이 써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니네들이 they is 이렇게 쓰면 그 글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 글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까?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S 하나 붙인 거 갖고 에이 짠짠하게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그거 계속 시험 문제니까.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가서도. 제가 실제로 미국 유학 갔을 때 라이팅 쓰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다 라이팅 수업이 기본 수업으로 들어야 돼요. 거기서 상반, 하반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막 한 강의실에 100명씩 들어가요. 막. 이게 기본 수업이다 보니까 꼭 들어야 돼요. 자, 그 맨 앞에서 교수님 조교가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 레벨 테스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진짜 제가 겪은 일이에요. 레벨 테스트가 What is this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What is this? This is a pen 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합반 보내고요. This is a pen 하면 이쪽으로 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원어민들이죠. 외국인이 영어를 배워서 말을 하는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틀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레벨 테스트가 What is this예요, 진짜. This is pen 하면 하반. This is a pen 하면 이쪽으로 보내요. 우리나라 언어와 다릅니다. 관사, 주어동사 수일치, 대명사 수일치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A number of work는 없는 영어입니다. 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양을 말한다. Great deal.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명사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2개는 좀 알아두세요. 단어 중에 명사 중에 물질을 다루는 명사들이 있어요. 물질 명사가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워터죠. 자, 얘는 셀 수 없으니까 뭐를 센다? 단위를 셉니다. 단위. A glass of 이렇게 단위를 세요. 이런 물질 명사들은 전부 다 양을 따집니다. 양. 이 2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들. 그 물질 명사 중에 대표적인 게 furniture예요. 가구. 그죠? 역시 가구는 그죠? 셀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clothing, 의류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의류.
그 다음에 baggage, luggage, 짐, mail, equipment, evidence 이런 거. 보석,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광물, 빵 이런 것들을 물질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셀 수 없는 추상적 개념, 추상명사, advice, 충고, 그죠? 돈도 much money입니다. many monies 하지 마세요. 물질로 봐요. 그것도 화폐 단위도 물질로 봐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다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정리해드린 거, 단수명사는 단수대명사, 복수명사는 복수대명사. 여기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야, 여기 있잖아. theirs 조심하세요. theirs는 their 소유격과 명사를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도 s가 붙어요. 이렇게. it도 마찬가지. it도 소유격에 명사를 붙인 겁니다. 한 단어가 두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것. mine이요. 쉽게 말하면 mine이에요. mine. mine은 절대로 혼자 못 씁니다. 명사 붙어야 돼요. 소유격은 명사 붙어야 됩니다. my 펜을 줄여서 mine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자기가 잘 중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나면, 근데 집에 중학교 책을 갖고 있지 않죠, 대부분이. 보세요. 좀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필요한 것을 적어놨으니까, 대명사에 여기 소유대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지금 조금 가물가물하시면 제가 소유대명사를 공부시키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조금 보세요. 그 다음 제기대명사 설명했고, 이거 마지막 이거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에서 야, 이 명사 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저는 돈이 많습니다. many money. 저는 돈이 적습니다. few money. 이거 갖고 장난쳐요. 쉽게 말하면 이 명사가 가산명사냐 또는 불가산명사냐를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량 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가지고 뭐가 맞냐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 중에 많이 장난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를 붙이고 복수 형태를 쓰죠. 명사가 복수형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수량을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양을 따지죠. much, little. 여기서 little는 어린이 아니라 적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시험에 안 나오겠죠. a lot of, plenty of는 안 나오겠죠. 왜? 둘 다 써도 맞으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some money를 쓴다. few money를 쓰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대명사를 조금 공부해 오세요. 문제를 풀어오는데 10문제만 풀어오세요. 이거. 여기 뒤에 있는 것까지 실력 따지기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10문제만 풀어오세요. 알겠죠? 유닛 2의 유닛 엑서사이즈. 유닛 2의 엑서사이즈 10문장만, 엑서사이즈 10문장만 좀 해봅시다. 자, 오늘 진짜 어려운 중요한 어법을 조금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가 하이라이트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그런데 요거는 하나 하고 가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 한 문제만 풀어볼래요? 수일치 대명사 8번 실력 다지기. 방금 배운 내용 중에 시험 문제 딱 하나만 한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대명사 수일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어렵죠. 민재야 좀 힘들어요? 선생님이 이게 앞에 놔뒀습니다. 이거 좀 드시라고. 저 초콜릿 여기 박스 더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요. 당 떨어지고 졸릴 때 이빨 사이에 껴놓으면 진짜 짜증나서 잠이 잘 안 와요. 이빨에 계속 껴요. 이빨 썩는 거 아니에요? 네? 이빨 썩는 거 아니에요? 잘 때 집에 가서 양치를 하셔야죠. 이걸. 아, 그렇네. 그렇죠. 잠자기 전에. 그럼 그것도 숙제로 올려놓을까요? 주간 테스트. 오늘 이빨을 닦았다, 안 닦았다. 뒤로 좀 보내주세요. 민재야, 너까지 안 갈 것 같다, 느낌이. 졸리시면 이빨 사이에 껴놓으면, 이빨도 썩고, 잠도 깨고. 아주 좋아요. 일석이조.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학생한테 던져야죠. 초콜릿을 언제 주는 거예요? 마음 여기 그냥 먹으라고 놔둔 거예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때 학교에서 바로 오시면 좀 당 떨어지고 좀 그러잖아요. 던져주세요. 안 먹어요? 왜? 아까 먹어서? 먹고 나니까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먹고 나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초콜릿을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초콜릿은 또 사양? 왜? 싸가지고. 초콜릿이 싸요? 맛있는 거. 딸기. 너는 코코아. 여기는 뭐라고? 빨간색. 그 빨간색 좋아해. 이런 빨강. 넌 둘 다? 너는 캐러멜 먹어. 선생님이 여기 또 박스 오니까 좀 커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도 여기다 좀 내가 놔둘게요. 종이컵에서 좀 타서 드시라고. 놔둘 테니까 와서 먹으세요. 근데 이걸로 설마 배를 채우진 않으시겠죠? 선생님 제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와, 이게 한 주먹 딱 주고 선생님 여기다 남겨놨으니까 가져갈게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먹자.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로 올 거니까 제가 다시 채워놓을게요. 공부하는데 좀 먹을 건 아껴야지만 안 되죠, 그죠? 왜 초콜릿은 안 드세요? 아까 먹으니까 별로였어? 초콜릿 생각보다 별로예요? 맛있는데요? 별로래요, 아까. 엄청 달아요. 이거 언제? 단 음식은 달아야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기름이 철철 넘쳐야 맛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기름을 싹 빼고 먹으면 맛없어요. 이거 그만 나요. 얼초. 얼초? 원래 먹는 초코. 그거예요? 그만 나요. 그래요? 너무 달아. 초콜릿은 달아요. 나는 얼초하길래 나는 얼굴이 초등학생이라고. 아니,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나는 초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얼굴이 어쩜 이렇게 학부모세요? 자, 혹시 찾아보셨어요? 나오던가요? 아니요. 잘 안 나와요. 이게 대명사가 생각보다 이렇게 수일치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해석을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유닛 1과 2는 문법 규칙이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깝다고 그랬죠. 해석. 내가 하는 해석의 습관입니다. 대명사 수일치가 해석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hem이 가리키는 단어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저한테. 이 them이 가리키는 단어, 명사를 말해보세요. 명사.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해석 문제냐면 말씀드릴게. 요 앞에 명사가 자 parents 있고 control 있고 life 있고 뭐 you 있습니다. 명사가 4개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4개 중에 규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너의 부모님을 얻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노력합니다. 부모님을 얻으려고. 부모님 내게 와. 그러니까 해석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죠? 내가 잃어버린 내 인생에 대한 통제력. 여기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it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해석입니다. 해석. 지금 제가 어법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해석이에요. 해석.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의 주어가 누구죠? 여기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 단어도 외워두세요. 전치사 뒤에 붙이는 명사를 우리가 목적격을 써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쓰는 거 아시죠? with 다음에 I, my, me, mine. 넷 중에 뭐 씁니까? 야,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with me를 쓰죠. 그럼 격이 무슨 격이에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쓰죠. 목적격을 썼다는 말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붙은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느냐? 나중에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전치사에 누구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불러요. 선생님, 전치사도 목적어로 가져요? 목적격이니까 목적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인데 여기 보시는 이 전치사 뒤에 이 목적격, 이 목적어는 동사가 care of죠. 돌보다. 너를 돌보는 사람, 행위자가 누굽니까? 너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에 똑같은 대명사 두 번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티처스 가이드 정말 어려운 부분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오시고 기본적인 거가 아닌 어려운 것들은 질문을 제가 받아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답이 A라는 B예요? 네. 2개 찾기로 돼 있었죠? 여러분들 내신에 나오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수 없애버립니다. 선생님들이. 틀린 거 찾아서 또는 개수를 물어봐 버립니다. 자, 오늘 티처스 가이드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말 기본기인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에서의 기준이 누구다?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자, 내가 배웠던 단어들을 나열했는데 이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우리 방학 때 많이 배웠죠? 누구를 기준으로 누가 문장의 어순을 다 바꿔버리죠? 품사. 품사 중에 누구? 누구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문장이 되는 이유 있죠? 단어가 연결되면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가장 기본 조건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라고 못 불러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동사가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붙는 애도 있고 단어가 하나 붙는 애도 있고 목적어가 2개 붙는 애도 있습니다.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 보어를 붙이는 애도 있고요.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전치사 명사를 붙이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단어가 나열되는 이유는 동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어 초보자들은 동사를 못 써요. 동사를 못 쓰니까 맨날 명사 형용사 뱉어요. 회화를 하라 그러면. 글을 쓰라 그러면 동사를 못 써요. 그러니까 동사를 못 쓰니까 초보자예요. 동사가 들어가는 순간 문장이 만들어져요. 동사를 이해하시면. 그래서 초보자들이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는 어순이에요. 어순. 누구를 기반으로? 동사를 기반으로. 그래서 오늘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 동사가 영어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다하고 하다예요. 나누는 기준이 가장 기준이 이다하고 하다예요. 이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보이다. 보이다는 동작이 여기는 동작 동사라고 부릅니다. 하다는 동작이에요. 동작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 때리다, 먹다, 보다. 뭔가 동작인데 이다는 동작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키가 크다. 동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얼굴이 동안이다. 이런 게 미안해요. 이런 게 동작이 아니에요. 배고프다. 동작이 아니에요. 자기가 동작으로 안 되면 이다예요. 상태예요, 상태. 키가 크다 동작으로 해보세요. 이쁘다 동작. 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얘는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애와 동작을 나타내는 애는 일단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목적어가 뭐냐 보어가 뭐냐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어와 보어 둘 다 동사 뒤인데 차이점이 뭐죠? 뭐를 목적어라 그러고 뭘 보어라 그러죠? 그게 목적어 보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동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어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목적어는 개념이 자 하다라는 동사 동작의 힘이 전달해야겠죠. 뭐가 쓰면 뭐를 먹었냐? 내가 때렸으면 누구를 때렸냐? 나의 힘이 전달되는 대상물이에요. 대상. 그 대상물을 한자로 일본 애들이 목적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상물을 더 좋아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object.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s, 동사, o 이렇게 많이 써요.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보어는 뭐냐면 개념이 보어는 얘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힘을 전달하고 말고가 없어요. 얘는 사실상 뜻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tall 그는 키가 크다라는 내용 전달이 이미 됐어요. 이미 내용 전달이 됐는데 동사는 한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뜻이 없는 연결동사라는 연결만 해준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랭킹 버브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애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He is tall 하면 is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다예요. 이다. 연결만 해준 거예요. 즉 보어라는 개념은 뭐냐? 동사하고 상관없고요. 주어, 명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상물,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고 보어라는 것은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become, 키가 커졌다. he, 뭐뭐처럼 보인다. seem,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여기서 appear은 나타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다라는 뜻에 쓰이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쓰면 이 동사는 뜻이 없고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니까. 이게 영어에서 가장 기본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 동사 중에 하다 동사가 힘을 나타냈는데 그 힘을 전달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필요 없는 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은 the sun, rise. 자, 태양이 주어와 대상이 일치해 버립니다. 태양이 누구를 들어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가 목적어한테 뭘 할 게 없어요. 나는 자라요. 그럼 내가 누구를 키웠어요? 없죠. 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하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전달할 자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전달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 자동사, 얘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데 보호가 없으면 he is가 조금 불안하죠. he 있으면 그가 뭐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완전하지 않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것은 자기 혼자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목적어를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자, 오늘은 타동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타동사.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네요. 나는 썼습니다. 무엇을? 책 한 권을 썼어요. 자, 쓰다라는 힘이 전달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올 때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어는 주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어, 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어라고 불러요. 자, 목적어는 주어하고 연관이 있어요? 동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동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동사의 대상이에요. 힘의 대상물이에요. 자, 삼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형식이라고 부르고 2형, 3형. 자, 여기 삼형식을 가지고 내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보시면 여기에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고
이 목적어에 대한 이 명사에 대한 보호가 목적 보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목적 보호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격 보호라 그러고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목적격 보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는 부릅니다. 그를 짱 이렇게. 그러면 그가 짱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가 마치 주어하고 보호처럼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선출했습니다. 그를 우리 반의 반장으로. 이렇게. 그러면 동사 뒤에 단어가 두세 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안 하고 가장 기본기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할게요. 잘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가 동사의 행위자죠. 액터죠, 액터. 주어가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그러면 이 문장은 누구를 나타내 준 거예요? 행위자의 편에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 행위자의 뜻을 나타내주는 목소리다라는 단어를 써요. 액티브 보이스. 그거를 일본 애들이 한자로 능, 동, 태라고 부른 거예요. 주어가 행위자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힘이 전달되는 대상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능동태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행위자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싸우고 나면 내 친구 A하고 B하고 싸우면 둘의 말을 들어보면 다 다르죠. A의 말을 들으면 A 말이 맞고 B 말을 들으면 B 말이 맞아요. 행위자의 말을 들으면 행위자가 말이 맞아요. 근데 힘을 받는 자, 이 힘을 전달받는 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줘야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자의 목소리를 쓴 애가 있어요. 힘을 받았으니까 자 전달받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좀 전달 좀 해줘. 패스 좀 해줘. 패스. 힘을 받은 자의 목소리를 패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받았다. 여기서 수동은 자동 수동 아니다 얘들아. 자동 수동이 아니라 여기서의 수는 받다예요. 받는 자. 수신자. 알겠어요? 그래서 받는 자의 목소리를 들은 거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럼 잘 보자. 자 보자. 여기까지는 이해고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영어에서 생기는 규칙입니다. 자, 받는 자를 주어로 잡았네. 힘을 전달받은 자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자, 책의 입장에서는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작을 못하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얘 입장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난 썼어요. 그러면 책의 입장, 힘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동작을 못하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동작을 못하면 뭘로 바꿔야 돼요? 동작이 안 되면 뭘 표현해야 돼요? 책은 동작을 못하니까, 쓰는 동작을 못하니까 무슨 표현을 쓰면 돼요? 상태로 바꿔준 거예요. 상태로. 그게 수동태예요.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쓰여진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동사를 뭘로 바꿔주면 상태가 되죠? 우리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해볼까? 자, break 한글로 뭐라고? 깨다. broke. 깼다. broken. 진.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무엇을? 동작을. 동작을 상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사라고 불러요. 깨다라는 동작을 깨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사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여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interest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바꿉니다. I am interested. 나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쟤한테 관심이 가져 있는 상태야. 이해가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쓰여진 상태를 표현해주면 돼요. written. 쌓여진 상태. 자, 주어와 보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가운데다가 뭐 쓰면 될까요, 이제? 뭐 쓰면 돼요? 상태를 표현했으니까 저 동사 자리에 뭘 쓰면 돼요? 상태 동사 써주면 돼요. 뭐를 맞춰서? 수와 인칭을 맞춰서. 단수니까 is인데 과거니까 was 쓰면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BPP라고 외워버린 건데 BPP라고 외웠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다만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유닛 3입니다. 유닛 3. 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이스. 누구의 입장의 목소리냐. 내 친구 A, B가 싸웠는데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얘도 맞고 얘도 맞는 얘기예요. 자, 유닛 3은 BPP라고 외우면 되는데 유닛 4가 태하고 똑같은 애인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오면 이것 때문에 영어가 어렵대요. 태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말하고 유닛 4는 분사편이에요. 분사. 분사는 수동태에서 비동사만 뺀 겁니다. 여기에 비동사가 없으면 얘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 책은 써졌다가 아니라 써진 책이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A book written in English 하면 뭐라고 해요? 영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왜?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명사 수식하면 돼요. broken window 하듯이 written book 하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분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writing도 분사잖아요. 쓰는 책이냐, 쓰여진 책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를 찾고?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분사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분사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어요. 그렇죠. 분사는 그냥 형용사하고 달라요. 왜? 동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예요. 쉽게 말하면 written이라고 써놓고 뒤에다가 전치사 명사를 붙여요. 이렇게. 아니 어디 형용사가 뒤에 단어를 붙입니까? written in English. English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동사였기 때문에 이게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책 할 때 written을 쓸 것이냐 1번, writing을 쓸 것이냐 2번. 여러분들 오늘 단어 테스트를 보고 어법 문제 20문제를 딱 받으면 전부 다 질문이 ing 쓸래, pp 쓸래예요. 그럼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written이냐 writing이냐가 분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분사가 어려워가 아니라 그냥 수동태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사는 무슨 문제하고 똑같냐면 야, a book 다음에 was를 썼는데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이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분사하고 태는 차이가 뭐다? 하나다? 동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만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태는 주어라는 게 있는데 분사는 누구를 보고 판단해야죠? 분사는 동사긴 동사인데 그래도 동사는 아니니까 그렇지. 무슨 주어라고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없어요. was가 이렇게. 자,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written이 맞습니까? writing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다만 이 writing과 written은 실질적인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을 써요. 의미상 주어는 개념이 뭐다? 수식받는 얘가 어차피 형용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분사하고 수동태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가 문제냐, 꼬였냐면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물입니다. 자, evaporate을 썼어요. evaporate이 이 x가 나가답니다. vapor가 증기예요, 증기. 그래서 이게 증발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쓰면 비동사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문장으로 쓰지 않고 태로 냈어요. 이 분사로 냈어요. 그러면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물은 증발하는 물입니까? 증발된 물입니까? evaporating water예요. evaporated water예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분사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분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수동태 자체가 약한 거예요. 중학교 때 수동태를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 수동태가 약한 친구는 뭐가 약한 거예요?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주어 BPP로 쓴다라는 이 문법에 문제가 없어요. 문법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뭐를 안 해오신 거예요? 단어를 안 해왔어요. 단어. evaporate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만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돼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evaporating을 t를 못 써요. 자동사는. 그러면 증발하다는 것은 자동사로 봐야 돼요? 타동사로 봐야 돼요? 타동사면 pp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발된이 가능해요. 증발된 물. 자동사로 쓰려면 증발하는 물이에요. evaporat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동사표를 가셔서 그죠? 수동태와 분사의 문법은 오늘 배운 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어도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문장을 읽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타동사예요. 자타동사. 자,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배. 자, sink라는 가라앉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앉은 배는 그죠? sink, sank, sunk입니다. 자, sunk를 써야 됩니까? 가라앉은 타이탄입니까? 아니면 sinking, 가라앉는 배입니까? 누가 맞죠? pp를 써야 됩니까? ing를 써야 됩니까?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분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분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건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sink는 자동사예요. pp 자체를 쓰지 않아요. 가라앉는 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독도. 독도는 한국에 belong. 속합니까? 속해집니까? belonged예요? belonging이에요? 한국에 속하는 독도예요? 한국에 속해짐을 당한, 속해져 있는 독도예요? 뭐가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belong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서 belonged가 없어요. 한국에 속한 독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면 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이 어렵다라고 결론 짓지 마세요. 뭐를 안 해온 거예요? 어휘가 약한 거예요. 그죠? 다만 어휘가 한국어로 무슨 뜻이냐에 여러분의 어휘 암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게 동사라면 자타동사를 구분해서 외웠으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니까. 그죠?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것은 오답 정리를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 어법 퀴즈가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퀴즈라고 불러요. 단어 테스트하고 같이 보는 어법 퀴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법 퀴즈 자, 한 문제만 풀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이제 수동태, 능동태에서 하나만 볼게요. 자, 3번. found예요, been found예요. 3번. 수동태 한 문제, 분사 한 문제만 풀고 이동하시겠습니다. 어떠한, no는 not any니까 any, 어떠한 skeleton, 뼈,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금, 어떠한 것도 여기다가 not을 붙이시면 되죠.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find예요, been found예요. 발견 되다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문제를 한 5문장씩만 풀어봐 보세요. 분사. 자, 분사 갑니다.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닛 4.
유닛 4. 페이지는 16이 아니라 몇 페이지죠? 분사가 몇 페이지죠? 10. 아, 분사.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오늘 집에 가서 좀 돌려봐야 돼? 오늘 완전히 돌아버렸죠? 피곤해서. 괜찮아. 졸지 말라고 젤리를 줬더니 젤리를 입에다 삼켜버리고 바로 자버리네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가 원래 동사였다. 원래 동사였다. 동사인데 그 자리를 형용사로 바꿔놓은 건데 형용사로 바꾸는 분사로 바꿀 때 분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ing가 있고 능동이 있고 능동. pp가 있어요. 수동이 있어요.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 여기 봐봐요. written을 쓸래, writing을 쓸래 하려면 일단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면 writing인데 책이면 written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쉬운데 얘처럼 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 주어가 없는 이유는 뭐다? 겹치면 뺀다. 누구랑 겹친다? 이 주어가 어디 있겠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뒷문장 주어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가 ing니까 잘 봐. 여기 봐봐요. 문장의 시작이 여기 when이 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sin이 됐건 sing이 됐건 이렇게 분사의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자, 깨는 유리창입니까? 깨진 유리창입니까? 윈도우가 나왔어요. 자,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깨는 유리창입니까? 깨진 유리창입니까? 자, 다시 한번. 수식받는 명사가 누구라고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주어. 누구의? 분사의. 자, 윈도우 입장에서는 지가 깨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진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식받는 이 주어가 얘의 의미상의 주어랑 같습니다. 자, 태양과 달은 봅니까? 보여집니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문법은 쓰이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가 나오면 보여진 태양과 달은 look much bigger,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 어디서 보여집니까? On the horizon. 수평선에서 보는이 아니라 보여진 달이라고요. 왜? 얘네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누구의? C의. 태양과 달은 보여진다의 개념이니까 seen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에서 보여지는 태양과 달은, 근데 수평선이 그죠? Compare to the high in the sky. 하늘 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하늘 위 저 높은 곳에 있는 태양에서,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수평선에서 보는 태양과 달은, 근데 해와 달이 얘 입장에서 쓰면 얘네들은 were seen이란 말이에요. 보여진다라고요. are seen, 보여진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보여진다, 내 입장에서는 보다. 이해 갔어요?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수동태하고 능동태는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고 그거를 구분하셔야 하는 게 시험 문제다 라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셔서 단어 테스트 보시고